혹시 길 가다가 이런 전단지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연락하면 33평형이라는 집이 갑자기 15평으로 바뀌어요. 고객님, 빌라평형은 원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빌라라서 그렇다고요? 그럼 33평형 옛날 집보다 새로 지은 전용 18평 아파트가 더 넓은 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면적 이야기 오늘 시원하고 꼼꼼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무려 50년 전인 1961년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님인데요. 갑자기 웬 대통령 얘기냐고요? 이 50년 전에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SI 단위, 그러니까 국제 단위계에 따라서 미터법이 법정 계량 단위로 지정돼요. 하지만 일제시대에 들어왔던 이 평이라는 단위가 서류상으로는 계속 쓰이고 있어서 결국엔 제외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은 1983년이 돼서야 서류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무려 22년이 걸린 거죠. 이 뮤직비디오가 이때 나왔대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거의 100년을 사용해왔으니까 사람들은 제곱미터보다는 평이 훨씬 더 편했고요. 17년이 지난 2010년부터는 분양이나 공인중개 광고에서 평이라는 단위를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해요. 벌금 낼 수는 없고 아직 사람들은 평이 더 익숙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33 타입, PY, 33형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평소 소리를 내었어? 한 평은 3.30578호 제곱미터인데요. 이걸 조금 쉽게 계산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한 자릿수가 5보다 낮으면은 잘라내고 그냥 3을 곱하고요. 한 자릿수가 5 이상이면은 반올림하고 3을 곱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 그냥 스마트폰 계산기에서 3.3을 곱하거나 나누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짜장면, 짜장밥, 짬뽕 이 세 가지는 비슷한데 확실히 다르죠.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이 세 가지도 비슷한데 확실히 달라요. 정확한 구분법은 나중에 공부하고요. 이 셋 중에 발코니는 정말 모든 번뇌의 시작, 악의 근원이에요. 원래는 오페라 극장 같은 곳에서 2층에 툭 튀어나온 공간을 발코니라고 불렀다는데요. 우리가 아는 발코니가 생긴 건 1962년에 지어진 마포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게 그냥 외부 공간이었다고 해요. 로미오가 줄리엣 부르듯이 높은 건물에 돌출된 공간에서 아래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이 외부 공간이 되게 별로였던 거죠. 한국 사람들 패턴이랑은 안 맞으니까 비 오면은 그냥 비 맞는 외부 창고로 이용되다가 1988년도에 관련법이 조금 바뀌면서 발코니에 창호를 달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발코니를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때까지는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웃긴 건 너도 나도 불법을 하니까 2005년에 이게 합법이 됩니다.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주 잠깐 화단을 포함한 광폭형 발코니라는 게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고요. 근데요, 이제는 확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집까지 나왔어요. 그냥 완전히 패시브가 된 거죠. 처음에 오래된 33평 아파트보다 새로 지은 전용 18평 아파트가 넓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발코니 확장 때문이에요. 옛날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발코니 확장은 두 개면에 1.5m 폭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복도식 아파트 보면 좌우로는 다른 세대가 있으니까 확장이 안 되고, 뒤쪽은 복도가 있으니까 확장이 안 되겠죠. 실제로는 전용 18평에 두 개 면적을 확장한 신축보다 작은 사이즈가 되는 거죠. 발코니 확장이 없던 시절에는 전용 면적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쓰는 전용 면적 얼마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확장이 아닌 집이 없으니까 전용 면적으로는 이 집이 몇 평인지 아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33평형 아파트라고 하면은 분양 면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분양 면적, 계약 면적도 내가 실제로 쓰는 공간이랑 일치하진 않아요. 이거는 전용 면적에다가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같은 공용 면적을 더한 거를 공급 면적, 분양 면적, 계약 면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은 전용 면적 더하기 서비스 면적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니네 집 몇 평이냐고 물어볼 때 25평도 맞는 말이고 33평도 맞는 말인 거죠. 기왕이면 33평이라고 대답하는 게 기분이 막 좋잖아요. 우리 집 좀 넓어진 것 같고. 이렇게 전용 25평 아파트가 33평 아파트로 굳어져 버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련법들이 조금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요, 이 복잡한 면적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나타내줬으면 좋겠어요. 미소의 집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주로 소개하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보러 가서 여긴 땅이 몇 평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150평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120평으로 바뀌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이건 도로 지분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은 분양받는 토지의 10%에서 20% 정도가 돼요. 토지 비용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도로도 포함돼야 되니까 150평이 되는 거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계산할 땐 이 도로 지분을 빼니까 120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뭐냐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근데 건폐율이 20%라고 하면은 100평 중에서 20평에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바닥에요. 그리고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은 20평씩 5개 층으로 10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들은 3층 이상으로는 잘 안 지으니까요, 건폐율은 아쉽고 용적률은 남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물론 토지에 따라서 고도 제한이나 층수 제한, 가구수 제한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건축물 대장 열람해 본 적 없으시죠? 이게 무려 공짜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가면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뭘 볼 줄 알아야 보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알아볼게요. 건축물 대장에는 전용 면적, 공용 면적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분양 면적이에요. 그리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마지막으로 용적률, 산정용, 영면적 이렇게 네 가지 면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을 빼고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대지의 면적이에요. 아까 배운 것처럼 3.3으로 나누면 평이 됩니다. 건축 면적은 한 개 층의 면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이랑 관련이 있죠. 연면적은 건물 전체의 면적인데요. 주차장은 용적률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게 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혹시 포베이 판상형 계단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무슨 외계어인가 싶기도 한데 왜 주택의 구조를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들이 어떤 장점, 단점들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